각 마을엔 언제부턴가 스피넬이 있습니다. 스피넬은 2006년 9월 27일 클라이언트 버전 1.2.3를 통해 추가된 NPC이고, 우리는 스피넬을 통해서 3,000메소를 내고 세계여행이란 컨텐츠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세계여행은 대만, 중국, 일본, 태국이 있고, 그 세계여행의 범위를 좀 더 넓힌다면 싱가포르, 미국, 말레이시아, 그리고 중국 소림사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런 것들을 다루기 전 워밍업으로 과거 메이플 스토리의 일본, 그 중에서도 버섯 신사 지역은 어땠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맵은 정확히는 세계여행 컨텐츠로서 추가된 맵은 아닙니다. 일본 쪽 지역은 이제 지팡구라는 이름으로 2004년 4월 23일 일본 서버에 등장했고, 이승찬 초대 디렉터가 일본 유저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만든 맵이었죠. 그 중에 제일 처음에 등장한 건 뭐니뭐니 해도 버섯 신사죠. 일본에서는 원래 이렇게 생긴 펠리컨을 통해서 커닝시티에서 이동할 수 있었어서 마을 입구에는 이런 식으로 커닝시티와 연결되는 표지판도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에선 스피넬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죠. 이 버섯 신사는 전반적으로는 일본 특유의 벚꽃 배경의 평화로운 마을입니다. 버섯 신사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여기 특산품이죠. 일단 라이온 무사가 판매하는 죽창이 있습니다. 죽창은 구매 시 교환 불가라는 단점이 있지만 공격력이 43으로 높은 데다가 공속도 빠름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메이플 스피어랑 피그미기에서 나오는 낚싯대 정도만 가지고 있는 공속이었기 때문에 스피어맨을 고르려는 유저는 두말할 거 없고, 일반 유저들도 성능 플러스 간지로 많이들 끼고 다녔죠. 저도 실제로 당시에 전재산 6만 회서 털어서 죽창 꼈었고요. 그 외에는 어묵이나 뭐 라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다지 매력적인 아이템들은 아니고요. 그 라면 중에서 굳이 꼽자면은 체력 1500을 회복시키는 물약이 이제 메이플상에서 여기서 파는 차슈라면 밖에 없다는 게 그나마 좀 세일즈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뭐 듀얼 파이렉 같은 거 하는 사람들 데미지 1500씩 들어오는데 뭐 햄버거나 장어구이 빨자니 뒤질 것 같고, 그렇다고 쭈쭈밥 빨자니 낭비고, 그러니까 이 라면이 딱 어울리겠네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 야키소바 타코야키입니다. KMS 기준 엔드급 물약이라 그러면 마법사는 고목나무의 수액이 있고, 기타 직업들은 그나마 5분 지속인 드레이크의 피 정도가 있는데, 이 드레이크의 피보다 지속시간은 2배가 긴데 가격은 한참 싸니 고렙들이 아주 좋아 죽었죠. 그 외에는 이렇게 단고 같은 아이템들도 있는데 HP, MP 동시회복이라서 가격 대비 효율은 별로였습니다. 이렇게 아이템들을 파는 NPC들도 있었지만 마을에는 퀘스트를 주는 NPC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키노코노코, 이제 키노코가 버섯이죠. 일본식 드립이 들어간 이름입니다. 키노코노코나 하나코 이런 애들은 뭐 몬스터를 잡아와라, 뭐 몬스터 뭐 까마귀를 잡고 블러구리를 잡고 구름 유효를 잡고 전리품들을 갖고 와라, 이런 퀘스트들을 주긴 하는데 이 보상 경험치가 딱히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었고, 이렇다 할 아이템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반면 진국은 히카리가 주는 퀘스트 라인이었죠. 제든 귀신 잡고 망령 잡고 물도끼비 좀 잡아갖고 퀘스트 3개를 끼게 되면 최종적으로 랩제 85에 블루머쉬맘 트위치 퀘스트가 뜨는데, 이 퀘스트는 커즈아이 퀘스트 마냥 24시간에 한 번 클리어가 가능했고, 보상으로 각종 주문서, 물약들과 소드 이어링 중 하나를 줬습니다. 블루머쉬맘을 잡기만 하면 되는 퀘스트라서 6명이서 파티를 맺고 잡는 게 정석이었죠. 자, 그러면 방금 말한 까마귀, 뭐 블러구리, 뭐 구름여우, 제등귀신, 망령, 물도깨비, 그리고 블루머쉬맘은 어디에 있는 걸까? 이 맵들을 좀 돌아보겠습니다. 우선 신사 오른쪽에 있는 나무를 타고 올라가면 나오는 버섯의 숲입니다. 맵 이름값을 하는 곳이죠. 주황버섯과 초록버섯 그리고 파란버섯만 나오는 맵입니다. 그러나 타겟 레벨 때는 2차전 즉 전인 유저들일 텐데 맵이 너무 넓어가지고 사실상 사냥하기에 적합한 맵은 아닙니다. 저도 당시에는 레벨 30달이 전사했는데 여기는 그냥 배경에 후지산 구경하는 맛으로 다녔었습니다. 맵 왼쪽 중앙 쪽에 보시면 일본어로 버섯이라고 적혀있는 버섯 동상이 하나 있는데, 이는 오르비스 쪽에 있던 루이넬 동상을 패러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에 들어가시면 버섯의 전당이란 맵이 나옵니다만 여기가 바로 블루머쉬맘이 젠되는 곳입니다. 남의 집과 똑같죠. 주변에는 왜 루이넬이 있는 거 아니? 뭐 아까 말씀드린 동상 패러디 이런 것도 그렇고, 블루머쉬맘의 레벨은 90이다 보니까 레벨대를 적절히 맞추려고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블루머쉬맘은 레벨도 높지만은 특유의 회피율을 자랑하는 몬스터로 회피율이 무려 64나 됩니다. 이는 메이플 스토리 몬스터 중에 몬스터의 회피율이 제일 높은 사례로서 레벨 차이에 따른 필요 명중률 추가를 무시를 하게 되면은 혼테일은 물론이고 핑크민보다 더 까다롭단 말이죠. 한국에서의 드롭 아이템은 모든 무기 공격력 점수 60%, 그리고 70제에서 80제 무기 등등이 있었고, 특히나 체력을 올려주는 소드 이어링이 드롭되기도 했습니다. 이 소드 이어링은 아까 말씀드린 그 히카리의 1일 퀘스트에서도 등장하는데 처음 등장 당시에는 시세가 1000만원 이상이었다고 하더군요. 참고로 해외 서버에서는 블루머쉬맘으로부터 한국에는 없는 무기 혹은 30%, 70% 점수가 드롭되기도 했습니다만 이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다뤄보도록 하고 일단은 넘어가도록 합시다. 참고로 해외에서는 블루머쉬맘을 이제 머쉬 데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일본에서의 이름이 파파슈이기도 하고요. 이런 짤도 있습니다. 버섯의 전당에서 나와서 버섯의 숲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까마귀의 숲이 나옵니다.
까마귀의 숲에 있는 까마귀들은 스폰되는 양 자체는 꽤나 많아서 사냥하기 좋아 보이지만 날아다니는 몬스터 특성상 쫓아가기도 벅차서 역시나 퀘스트용 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까마귀의 숲은 1, 2로 나뉘는데 여기서 일본 맵의 진가가 드러나죠. 일본 맵의 제일 큰 특징은 마치 루디브리엄처럼 밝은 느낌의 마을 뒤편에 음산한 던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 까마귀의 숲 1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지역입니다. 초보들이 잘못 들어가서 죽어버리지 않게 히든맵으로 처리를 해둔 모습이고 표지판에 적힌 내용은 위험입니다만 사실 뭐 위험하다 그러면 또 들어가 보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죠. 우선 첫 번째 맵인 묘지로 가는 길입니다. 맵 분위기가 순식간에 반전되고 브금도 바뀝니다. 저는 어릴 때는 이 브금도 무섭고 뭐 맵도 무섭고 그래가지고 더 들어가진 못했었는데요. 아무튼 이 맵에서는 좀비 버섯, 다크스톤 골렘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맵인 유령이 떠도는 묘지에서는 이제 쿨리 좀비가 나옵니다. 아주 그냥 다크 뭐 언데드 몬스터는 다 때려박은 모습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문제의 표지판이 또 있습니다. 아니 위험한 데서 들어왔는데 뭐 더 위험한 게 있어요? 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쪽 구역의 마지막 맵인 완완 지옥탕입니다. 여기는 이제 레벨 72의 불독과 레벨 90의 파이어독이 등장하는 맵이죠. 지옥탕이라고 하니까 어째 좀 으스스한 느낌입니다. 근데 여기가 과연 괜찮은 사냥터가 맞을까? 이럴 때 확인해야 될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일본에도 사실 넷카페란 이름으로 PC방 컨텐츠가 있었거든요. 완완 지옥탕은 완완 멘틀이란 이름으로 PC방 맵에 추가가 되었다는 내용인데요. PC방 맵으로 추가되었던 지역이 뭐 개미굴, 와일드보어의 땅, 로드브리엄 테라스, 골렘의 서원, 차가운 벌판 쪽 주로 이제 인기 사냥터 기준으로 선정되었던 걸 생각해보면 완완 지옥탕 역시 꽤나 인기 사냥터가 아니었을까 생각해봅니다. 애초에 불독, 파이어독에 접근하는 게 엘라스 최신보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어렵기도 하고요. 일본의 PC방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짚어보기로 하고 방금의 까마귀의 숲으로 돌아와 봅시다. 이번에는 까마귀의 숲 2입니다. 역시나 귀찮은 까마귀들이 즐비하고 위로 올라가면 아까랑 동일한 위치에 포탈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웃긴 건 여기는 표지판이 없습니다. 야 여긴 뭐 안 위험하냐? 자 일본 하면 생각나는 게 두 가지죠. 하나가 버섯 신사 마을과 블루머시맘,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월화중림입니다. 사실 이게 원본 이름이 좀 더 음산한데 일본에서의 이름은 월화중림 1이 이제 어두운 밤에 소나무 숲, 월화중림 2는 지도에서 사라진 마을, 그리고 월화중림 3이 대불상과의 해후, 그러니까 만남입니다. 월화중림은 특유의 일자 맵으로 유저들에게 최고의 사냥터를 제공해줬습니다. 월화중림 1은 제든과 산미호, 월화중림 2는 물도깨비와 산미호가 나왔고 월화중림 3에서는 이제 마찬가지로 물도깨비와 산미호가 나왔습니다만 2와는 달리 이제 경험치를 깎는 저주를 거는 산미호의 비율이 조금 더 낮았고 총 몬스터 수가 한 마리 더 많았었기 때문에 인기 사냥터가 될 수 있었다고 하죠. 월화중림은 각 나라의 서버마다 구성이 많이 달랐는데요. 일단 레벨 60의 물도깨비가 나오던 우리나라와는 달리 JMS와 GMS에선 다른 몬스터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주충희, 타마무시 힘입니다. 이 친구는 레벨은 100이었고요. 체력은 68,000이었습니다. 공격할 때 팔과 대가리가 갈라지는 이 징그러운 몬스터는 공격력도 꽤나 셌고 이동 속도도 엄청나게 빨라서 원거리 격수들은 사냥하기 좀 빡센 몬스터였는데 이놈이 문제가 뭐였냐면 경험치가 3200이었습니다. 레벨 98인 기간틱 바이킹이 체력 58,000에 경험치가 2600이었던 걸 생각하면 엄청난 차이죠. 심지어 이런 몬스터가 루디처럼 뭐 넓은 맵에 깔려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일자 맵에 우수수수수수수수수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게 OP 사냥터가 되는 건 시간 문제였죠. 심지어 JMS에선 이 히메와 물도깨비가 같이 등장했었지만 GMS에선 오직 히메만 등장하는 맵으로 등장이 됐고 이 히메들이 전부 언데드, 그러니까 힐이 통하는 몬스터였기 때문에 그래서 마법 방어력이 높고 인빈 서블이 있는 프리스트들은 아예 그냥 매직가드를 끄고 힐로 사냥하기도 했습니다. 야, 여기서 샤이닝 레이를 쓸 생각을 하네. 프리스트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직업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이 몬스터의 인기는 올라갔었는데 많은 중고렙들이 무조건 거쳐야 하는 내지는 평생 사냥해야 되는 성지로 등극하기도 했었어요. 이 맵과 몬스터의 인기는 엄청나서 드리미 고스트라는 영어 이름이 떡하니 있음에도 일본식 이름인 타마무시 히메에서 따온 히메라는 이름을 붙여서 불렀습니다. 이 맵 이름도 인카운터 윗 부다라는 이름이 있지만 그냥 히메스라고 불렀죠. 근데 이제 맵이 맵이다 보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이제 매크로 돌려버리면 완전히 답이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필드 보스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텐구라는 보스 몬스터인데요. 레벨은 115, 체력은 3500만입니다만 문제가 공격력이 파플라투스 2페이지보다 더 강합니다. 레벨 190짜리 다크나이트가 공격에 7000의 데미지를 받는 걸 볼 수가 있죠. 보시면요 텐구 자체의 공격 속도가 상상을 초월해서
초고레벨이 아닌 이상 그냥 이 맵에서 사냥하다가 텐구 뜬다 그러면 도망가야 되는 그런 맵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감수하고 모든 유저들이 가서 사냥을 할 만큼 히메는 엄청나게 효율 좋은 몬스터였다는 것이겠죠. 한국과 중국에선 이런 경험치 뒤지게 많이 주는 히메의 사기성, 그리고 말도 안 되게 강한 텐구가 우려됐던 것인지 각 나라 한국과 중국에 출시될 때는 물도깨비 맵으로 바꾸고 나오는 보스 몬스터 대신 대나무 무사라는 매크로 방지 몹으로 변경을 해서 출시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월화중님도 다 돌아봤으니까 다시 마을로 돌아와서 맵 중앙에 있는 포탈로 들어가 볼까요? 처음 나오는 맵은 구름 여우의 산입니다. 구름 여우는 하나코가 주는 여우꼬리 목도리 퀘스트를 위한 게 아니라면 잡을 게 별로 없는 몬스터인데, 그나마도 퀘스트 보상이 말 그대로 쉐프창이라서 뭐 딱히 잡는 걸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맵을 지나서 나오는 까마귀의 숲 2, 까마귀의 숲 1을 지나면 나오는 마지막 맵이 바로 동물의 숲인데요. 여기는 구름여우와 함께 불너구리라는 몬스터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불너구리는 스토리상 좀 중요한 떡밥을 가지고 있지만 다음 주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이 레벨도 경험치도 고만고만한 불너구리가 한국에서 유명한 이유는 딱 하나, 이 친구가 스키 오렌지를 드롭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당시 메이플에서 유일하게 특수 문자가 삽입된 스키 오렌지는 당시 동물의 숲까지 와서 죽치고 사냥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획득한 사람이 매우 적었습니다. 애초에 드롭률도 엄청 낮았을 테니까 드롭 정보도 없던 그 시절 이걸 얻었을 확률은 거의 빵이었던 겁니다. 때문에 스키 오렌지는 약 3명에서 4명의 유저만 가지고 있던 아이템이 되었고, 마치 커터문과 동급의 취급을 받고 풀매수 거래 시도가 무산될 정도의 관심을 받았습니다만, 2012년에 우리 오한별 디렉터가 내놓은 크리스탈 천칭이라는 이 캐시 뽑기의 등장 아이템에 과거 추억이랍시고 죽창, 커터문, 핑크빈 옷과 함께 스키 오렌지가 포함되면서 거의 루나 코인급의 대떡락 후에 관심이 사라진 비운의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2012년 이후엔 또 단 한 번도 안 풀어가지고 여전히 귀하긴 하지만요. 이런 역사를 지닌 불너구리가 있는 동물의 숲이 한국에선 사실 여기가 끝이거든요. 이곳 동물의 숲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의 전부죠. 근데 GMS, 원본 JMS 등의 해외 서버에서는 여기에 포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는 이 포탈을 통해서 또 다른 지역인 쇼와 마을이라는 곳에 입장할 수가 있죠. 외색 때문인지 밸런스 때문인지 한국에는 출시될 수 없었던 쇼와 마을, 과연 어떤 장소였을까요? 자, 분량상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메이플홀릭 구독해주세요.